갈까? 야, 가자. 나와. 예? 자, 이제 고3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 나 좀 흐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또 그렇네. 얘들아, 우리 그것부터 정하고 가자.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 불가능하신 분? 도현이, 가인이 두 분 다 못 오시나요? 그럼 차라리 보충으로 하죠. 보충 어때요? 괜찮죠? 고마워. 일요일 날 하자. 일요일 날. 일요일 10시부터 2시. 10시요? 뭐 일요일 날 쉬어. 고3이. 그죠? 일요일 괜찮아요? 원이 안 돼요? 원이 언제 가시나요? 화요일은 돼요? 오히려 화요일인데? 수요일은 돼요? 수요일? 저희 수업 있어요. 수요일 수업 있어. 네. 원이 언제 와요? 수업이 있는 거예요? 4시 하자? 4시. 한 6시 하죠, 6시. 저 5시부터 7시까지 수업 있어요? 이런. 어쩔 수가. 진짜 안 안타까워. 뭐죠? 무슨 요일? 토요일? 토요일도 수업 있나요? 토요일은 제가 안 되네요. 토요일 저도 수업 끝까지 있어가지고. 월요일? 토요일 몇 시요? 월요일 10시, 2시? 원이 괜찮죠? 월요일 10시, 2시? 경민이, 예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추석 전날. 그럼 월요일. 월요일 하고 화요일 하는 거예요? 화요일 걸 월요일로. 설날이구나. 저 안 돼요. 설날은 다 가요? 네. 언제 와요? 수요일. 화요일 밤에 와요. 주말에 가서? 그러니까 어차피 화요일 날 해도 못 왔던 거네, 도현이는 그러면? 네? 잠깐만. 화요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라 설날 다음. 아니 설날. 설날은 설날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화요일 날 해도 못 왔던 거니까 어차피 영상으로 하셔야 되네, 그죠? 보충해도. 도현이는 영상으로 하시고. 그러면은 화요일 날은 가인이만 못 오고. 월요일 날 하면 다 괜찮고, 그죠? 월요일 날 제가 저녁에 저기서 수업. 월요일 12시 하죠. 12시. 12시부터 4시. 4시. 플러스 1시간에서 질문 받는 시간 있을게요. 화요일을 월요일로 옮기죠. 뭐 안 된다고 하시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16일에 해요. 16일에. 안 되구나. 월요일 안 된다. 월요일 안 되네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었네. 가인이가 화요일 뭐 어디 가는 거예요? 할머니 댁 가서 몇 시에 와요? 밤에 와요? 화요일 저녁에 해도 되는데. 그거 제가 뭐 정민이랑 예진이도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끝나고 정하죠. 어렵긴 하네. 오전에 될 수도 있어요. 오전에 될 수도 있어요. 화요일 오전에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네. 고3인데 안 하긴 좀 그러니까, 그죠? 자, 일단 가보죠. 챌린지. 얘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39번. 어려운 것부터 하죠. 좀 정신 멀쩡할 때.
정신 멀쩡할 때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걸 같이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 같이 있을 때? 아, 유진이 녹화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녹화하고 있을 때. 괜찮지? 자, 지문이 좀 어려워서 요 지문은 좀 천천히 갈게.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불편하니? 요 군데군데 요 자국들이 좀 불편하거든? 나만 불편한 거 아니잖아, 그지? 괜찮아졌을까? 갑시다. 일단 지울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첫 문장 있죠, 첫 문장. 첫 문장 여기 then부터 여기 collapse까지요. 형광펜 좀 그어볼까? 어휘 형광펜. 저는 그냥 형광펜 말고 별표로 칠게요. 거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오. 연필로. 그래도 헷갈리는 거 쳐둔 거예요. 쌤 어휘로 불어요? 어휘 여기 어휘. 굳이 이제 요거랑 같이 보는 이 구문 같은 게 여기 is no more qualified의 no more이거든. 요것도 같이 한번 어휘 형광펜을 쳐보죠. no more. 이게 no more A than B 구문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호로 한번 남겨줘 볼 테니까 이해를 좀 해봐. A라는 게 no more B래요. 됐죠? 그리고 갑자기 than이 나온 다음에 C is D라고 써져 있거든. 그대로 써보죠. than이 나온 다음에 C is D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무슨 뜻 같아요? C가 D인 것보다 오! C가 D인 것보다 E 하지 않다? A는 더 B는 아니야. 더 B는 아니야. C가 D인 것보다. 됐죠? 그럼 일단 요 than 지우고 생각해봐. A는 B인 거야? B가 아닌 거야? 더 B가 아닌 거야? 됐죠? C가 D인 것보다 A가 B가 더 아닌 거야? 그러면 C는 D도 아닌 거고 A도 B가 아닌 거란 얘기네. 내 말 이해가 되나? 안 됐어. 예문을 뭘로 적어볼까? A whale 고래죠. is no more fish. 이러면 어떻게 돼?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야. 됐죠? Then horse is 이거 붙여야 되긴 해요. A fish. 이해돼?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다 이 뜻이거든.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C가 D가 아닌 것처럼 A도 B가 아니야 이 뜻이야. 그걸 이렇게 써. 요게 이제 기출에서는 딱 2번 나왔거든. 너네가 한 번 더 볼 거야 빈칸에서 나중에. 그래서 2번이나 나온 거니까 그래도 좀 외워보자. A는 B가 아니야. C가 D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물론 직역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말이 물고기인 것보다 고래가 더 물고기는 아니야 이 뜻이거든. 살짝 번역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살짝 특수구문 패턴이라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얘는 정답률이 34% 나왔어요. 미친 문장이죠. 한번 가보죠. 과학자들이요. 어떤 특별한 의혹이 있진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뭐예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이에요. 됐지? 자, 과학자들은 도덕적인 거에 특별한 관심은 없어. 괜찮지? 기후과학자는 얘 과학자다 과학자 뭐 해야겠니? 도덕적인 거에 특별한 관심 없어야겠죠? 특히 이 기후과학자는 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뭐 하는데? 코멘트 하는데 건강보험 개혁에 기후과학자가 건강보험 개혁에 코멘트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 자격 없다고. 이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거에 과학자들이 굳이 흥미 없다고. 뭐보다 물리학자가 이 꿀벌 군집의 붕괴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보다요. 괜찮?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모인 것처럼 이 꿀벌 붕괴의 원인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기후과학자도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특히 자격이 없다고요. 이 첫 문장에 다 이해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특별한 어떤 도덕적이거나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 됐죠? 다음 문장 가볼게. 이거 더 벨이 뭐야? 더 벨이. 바로 그 특징. 어떤 특징? 꾸며주게. 전문 지식을 만들어낸 바로 그 특징. 어디에서? 이 전문화된 영역에서. 여기까지 주어. 됐죠? 전문화된 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징. 이끌거든? 많은 다른 영역에서는 무지로 이끌어요. 이 문장 붙여져? 그쵸? 과학자들이 내가 그 전문 지식을 이끌어냈던 그 특징 때문에 다른 영역은 무지하다고요. 됐죠? 다른 영역에서는 말 못한다고. 같은 문장이네. 다음 문장 가볼게. 몇몇 경우에 어머나 레이 피플 나왔거든. 이거 누구야? 나오잖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이네. 농부들, 어부들,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더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요?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느냐.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경험이 있다고. 왜? 과학자들은 자기 영역만 알지 다른 영역은 모르니까. 같은 말인 거 알겠죠? 이 말 붙이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다음 문장 가볼게. 정말로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대요. 이것을. 여기서 이것이 뭘까?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됐죠? 다음 문장 가볼게. 이 북극 기후 영향 평가서는 포함하거든요. 뭘 포함하냐면 관찰을 포함해. 묻자. 북극 기후 영향 평가서는 어떤 관찰을 포함할까? 로컬 네이티브 그룹으로부터 모아진 관찰을 포함한대요. 됐죠? 누구의 관찰을 갖다 쓰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 왜 평범한 사람들의 관찰을 갖다 쓰는 거야? 내가 다른 영역은 모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관찰 기록을 모아온 거죠. 다음 문장 가볼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있죠. 우리의 믿음은 필요합니다. 제한될 필요가 있어요. 됐죠? 이 말 이해돼? 붙여줘? 우리의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 과학자들에 대한 믿음이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영역에서만 작동한다고. 다른 영역은 모른다고. 그리고요. 그래. 집중돼야 돼요. 집중돼야 된다는 말도 알겠죠? 과학자들이 딱 그 영역만 믿어야 된다고. 다음 문장 가볼게. 그거요. 매우 특정할 필요가 있어요. 매우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뭐야? 물리학자면 물리에 관해서만 믿고. 됐죠? 기후과학자면 기후에 관해서만 믿고 다른 영역은 모른다고. 다음. 이런 맹목적인 신뢰는 우리를 이끌거든요. 제가 겟 움직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요로 이끌거든. 적어도 어딜로 이끌어요? 많은 트러블로 이끌어요. 그래.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면 트러블로 이끈다니까. 뭐만큼 많은 트러블? 아예 믿지 않는 것만큼 많은 트러블을 이끈대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예 믿지 않는 것만큼 많은 트러블로 이끈대요. as 원급 as 쓴 거야. 다음 문장. 그러나 역접.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 문장부터 끝 문장, 여기 요 문장까지는 다 빨간색 얘기. 야, 과학자 있잖아. 자기 영역만 알지 남의 영역은 몰라. 그러니까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뢰를 하면 안 돼. 이딴 얘기잖아. 그래, 그러나로 글이 틀어졌는지 한번 보자고. 우리 요 지문의 핵심이, 요 파트의 핵심이 역접이잖아. 가볼게. 근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어떤 지정된 그 전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됐죠? 찍 긋고 설명. 그 전문가들이 누구냐면 그 남자나 여자인데 어떤 남자나 여자야? 헌신했던 남자나 여자야. 그들의 인생 전부를 뭐 하는데? 우리의 어떤 곤란한 질문들을 분류하는데, 뭐에 대한? 이 자연 세상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생을 헌신했던 그 남자나 여자 전문가들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머나 마비될 거래. 그걸 틀어졌어 안 틀어졌어? 누가 봐도 틀어졌죠.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야? 전문가들? 믿으란 얘기예요. 이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마비될 걸.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필요할 걸. 여기서 그걸 틀어주셨어야죠. 그래, 주제가 바뀐 거니까. 여기서 노란색입니다. 됐죠? in effect 하면 제가 그 결과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effect의 결과, 영향, 효과, 결과 3개 외우라 그랬고, 그 결과 모르게 될 거거든 하고 빈칸이야.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됐지? 그럼 묻자. 그 결과 모르게 될 거래. 빈칸을 모르게 될 거래. 묻자. 한국어로 해봐. 뭘 모르게 될까? 보지 말고 대답해도 돼. 그 결과 뭘 모르게 될까? 다시 지금 상황이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마비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뭘 모를 거래. 결과적으로. 뭘 모를까? 전문적인 그렇죠. 전문가들의 지식을 모르겠지. 이 빈칸에 나올 만한 전문가들의 지식이에요. 전문가들의 지식. 됐지? 찾아봐. 정답. 전문가들의 지식이 들어오면 돼요. 1번 오! 맞아요. 1번.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된 그 이용 가능한 정보. 그걸 모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전문가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안 믿어야 된다는 얘기야? 믿어야 된다는 얘기야. 글이 틀어졌다고. 앞에선 계속 전문가들 믿으면 안 돼. 맹목적인 신뢰는 안 돼. 맹목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 글 틀어지는 거라고. 근데 빈칸은 또 노란색에서 떠버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34%밖에 못 든 거야. 실컷 이상한 얘기하다가 또 실컷 이상한 얘기해. 근데 여기서도 평범한 사람들 얘기를 갑자기 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거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글을 막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야. 여기서 글 막 틀시면 안 돼요. 됐지? 믿으면 안 돼. 평범한 사람들이 더 중요해. 믿으면 안 돼. 이건 다 같은 얘기였어. 됐죠? 근데 믿어야 돼. 여기서 글 튼 거야. 확인되지?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 빈칸이 조금 어려웠던 게 한 번만 들어봐. 여기는 not knowing 때문에 그래요. 됐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비될 거거든. 됐죠? 그럼 마비된다는 게 그래 주제잖아. 근데 빈칸에서는 또 뭘 물어봐? 그러니까 이걸 모를 걸 해서 not이 들어왔어. 그래서 또 여기 뭐가 들어야 될지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잡아놓고 여기서 답 못 찍은 사람 많아.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라면 계속 논리 게임을 시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 같으면 여기가 좀 헷갈리잖아. 그러면 그냥 이 문장을 정리해. 이 문장부터 시작이잖아. 그래서 그냥 명제 논리 정리하듯이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학자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써보는 거죠. 됐죠?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가 마비가 돼요. 이 문장을 썼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빈칸을 물어봤으니까 빈칸에 대해서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 빈칸은 모르게 될 걸 요렇게 써놓고 빈칸에 들어올 말 논리 게임 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과학자들의 신뢰가 없다면 우린 뭘 모를까? 마비되는데 우린 뭘 모를까? 여기서 빈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됐죠? 이런 논리 게임을 계속 해봐야 돼요. 빈칸 앞에 부정형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 잘 하셔서요. 이상한 거 쓰시면 안 돼요. 얘들아, 이 선지 한번 분석해보고 가자. 2번이 18% 나왔고요. 4번이 27% 나왔거든. 4번부터 가볼게. 4번. 실용적 정보래요. 그래, 전문가들과 평범한 사람들. 뭔가 좀 핵심어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 들지? 그러니까 4번이 오답률이 되게 높은 거야. 그죠? 근데 뭐가 틀려? 4번은? 레이 피플 틀리죠. 지금 빈칸에 들어올 말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몰아야 돼.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죠.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틀린 거예요. 이건 그래 주제입니다. 4번은 그래 주제가 쓰여진 거예요. 됐죠? 전문가들의 영역도 중요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도 중요하다. 이거 이거의 주제야. 지금 주제 물어본 거 아니잖아. 요 빈칸 물어본 거잖아. 됐죠? 4번은 그래 주제를 찍으신 거고 2번은 18% 나왔는데 비전문가 틀렸죠? 이거는 낫을 못 보신 거예요. 여기는 낫 모르는 거예요. 됐죠? 다음 가보자. 요거 한번 가볼게. 요것도 좀 어려웠나요? 네. 39번보다 좀 괜찮았죠? 요게 이제 66% 나왔으니까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괜찮아? 근데 들어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 일단 30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나왔잖아.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패턴. 원래 이렇게 잘 안 나오죠? 1, 2, 3, 4, 5번에서 틀린 거 찾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조금 옛날 패턴이 부활한 거거든요? 진짜 가끔 이렇게 돼요. 아직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러지. 가보자.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 to the extent 대시 무슨 뜻이야? to the extent that 뭐뭐 할 정도로. 자, 대절할 정도로 요렇게 온 거네. 대절할 정도로. 됐지? 뭐 할 정도로? 에이전트가 행위자란 뜻이 있어요. 뭐 요원 이런 뜻도 있고 시크릿 에이전트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이 지문에서 에이전트가 이거래 주어니까 잡아보죠. 에이전트가 뭐 한대요? 사전 지식에 의존하고 있대요. 사전 지식에 의존하고 있대.
나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정리하는 거지 뭐. 어떻게. 이 디자이너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로 뭐라기보다는 이 rather that은 not이랑 같은 뜻이라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뭐가 아니라 사전 지식에 의존한데 그 스스로의 인식이 아니라 사전 지식에 의존한대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스스로의 인식이랑 사전 지식이 이제 좀 반대 쌍일 거야. 머릿속에 정보를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그렇죠? 이렇게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로 우리는 말할 수 있대요. 뭐라고 말할 수 있대? 그 에이전트가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대. 이해됐어?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로는 자율성이 부족한 거야. 그럼 사전 지식에 의존하니까 자율성이 부족한 거네.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어? 사전 지식에 의존하니까 자율성이 부족한 거라고. 됐어? 다음 그대로 붙여와봐. 합리적인 행위자다. 합리적인 에이전트야. 됐죠? 얘네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자율적이어야 돼. 됐죠? 그러면 에이전트는 뭐가 있으면 안 돼? 뭐에 의존하면 안 돼? 사전 지식에 의존하면 안 돼. 됐죠? 합리적인 에이전트라면 반드시 자율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it should learn. 그건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돼? 아, 그게 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사전 지식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까? 준비해야 될까? 되게 불완전한 사전 지식을 보완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사전 지식, 불완전한 사전 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건 좀 웃기잖아. 얘는 지금 합리적인 에이전트야. 사전 지식에 의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율적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전 지식은 뭐 해야 돼, 스스로? 보완해야지.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완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된다고. 왜?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자율적이어야 되니까. 사전 지식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예시로 뭐가 떠요? vacuum cleaning agent가 떠요. 이거 진공청소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는 AI 기계예요. 기계. 됐죠? 기계가 사전 지식에 의존하면 안 되고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야. AI. 됐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가 요 에이전트네. 예시를 앞문장에 때려 붙여야 되니까 똑같은 얘기 하겠다. 그치?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뭐 해야 돼? 자율적이어야 돼. 사전 지식에 의존하면 안 돼. 다음 문장 가볼게. 봐봐. 이 에이전트가 뭐예요? 배우거든? 뭘 배워? 어디서 그리고 언제 추가적인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에이전트야. 여기까지가 주어. 얘네들은 will do better. 더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누구보다요? 그렇지 못하는 놈보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 실제로 한 에이전트는 거의 요구하지 않아요. seldom. 거의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지 않죠? 그래. 완전한 자율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죠. 빨간색으로 읽을 거야? 노란색으로 읽을 거야? 혹시 이거 느껴져? 실제로라는 말은 역접의 연결사도 되고 순접의 연결사도 된다 그랬어. 됐죠? 그럼 너가 여기 읽을 때는 집중 빡 해서 읽으셔야 돼. 됐죠?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왜 노란색이죠? 분명히 앞에선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 야, 사전 지식에 의존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율적이어야 돼. 됐지?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스스로 지금 예측하는 법을 어디니? 스스로 예측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어디서 먼지가 나타날지.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하고 있죠. 괜찮아?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얘가 완전한 자율성을 요구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자율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안 자율적이라는 얘기야? 안 자율적이라는 얘기야. 실제로는 거의 자율성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특히 시작부터 노란색으로 글이 틀어진 거. 여기서 글을 좀 틀어주셨어야 돼. 됐죠? 그러니까 지문은 첫 문장 잘 이해해서 쭉 읽다가 글이 틀어지는 부분 잡기 싸움이에요. 원래 그런 거지 뭐. 근데 얘들아 하나만 더 가보자. 제가 문장을 틀 때요. 그 문장이 첫 문장처럼 정확히 읽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자꾸 구문 끊어 읽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너네가 뭐 실전에서 이 모든 문장을 다 끊어 읽고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무슨 문장은 할 줄 알아야 돼? 첫 문장 정확히 잡는 거, 정확히 우리말로 이해하는 거, 글이 틀어지는 문장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됐죠? 할 수 있는데 좀 빠르게 읽는 거랑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읽는 거랑 아예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으로 읽는 건 완전 달라져요, 점수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줄게에서 정확히 끊는 법 배우는 거죠.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요 문장은 from the start가 핵심이야, 사실. 요 단어를 정확히 정리해놔야 돼. 됐죠? 첫 문장 정리하듯이. 가보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처음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요구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즉 이 처음부터를 설명한 말이다. 언제부터? 이 에이전트가 행위자가 거의 아니면 아예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없을 때는 그거 반드시 어떻게 행동해야 돼? 랜덤하게 행동한대요. 아니면 목적 있이 행동한대. 뭐 하지 않으면? 디자이너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 여기서 말하는 디자이너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럼 얘는 랜덤하게 행동하겠니? 목적 있게 행동하겠니? 랜덤하게 행동하겠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됐죠? 조금만 붙여 읽어봐. 디자이너가 도움을 준다는 게 뭘까? 사전 지식을 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디자이너가 사전 지식을 넣어놓지 않으면 되게 랜덤하게 행동할 거라고요. 경험이 없을 때는.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완전한 자율성을 요구하지 않아. 즉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처음에는. 됐죠? 그래서 가볼게. 그래서 이 진화가 이것도 이상한 말인데 저스트 에즈 나왔잖아. 긴장하셔야 돼. 한 번만 형광펜 쳐볼까? 저스트 에즈. 어휘예요. 저스트 에즈 나오면 제가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그랬죠? 아이고 다행이네. just as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as는 접속사입니다. 이때 너무 대충 썼니? 괜찮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부사절 주절 말 어렵니? 괜찮아? 아유 다행이다. just as가 마치 뭐뭐처럼 얘도 뭐뭐 할 거다. 이런 거였거든. just as 나오면 뉘앙스가 우린 지금 모의고사 좀 해석 원하는 거니까 여기가 살짝 비유적 표현이 나와요.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이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좀 나오거든. 기출에 어떤 거 나왔는지 제가 말해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와. 비가 내리면 운전이 힘든 것처럼 삶에 어떤 힘든 시기가 오면 네 앞가림이 잘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을 비유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아니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죠. 이해돼? 요것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막 진화 얘기가 나오거든. 이거 비유적 표현이에요. 잘 읽어봐. 진화가 provide A with B. 진화가 동물에게 충분한 내재적 반사신경을 제공했던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배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렇게 반사신경을 이미 넣어놓은 것처럼 여기까지가 just as 구문 끝이야. 됐죠? 계속 가보죠. 뭐가 합리적이래? It would be reasonable. 합리적이래요? 뭐가 합리적이래요? AI 행위자에게 뭘 넣어놓는 게 합리적이래요? 그래. 최초의 지식을 넣어놓는 게 그래도 좀 합리적이래요. 최초의 지식 무슨 지식? 사전 지식을 넣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됐죠? 뭐뿐만 아니라 그래. 배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전 지식을 좀 넣어놔야 된다고요. 근데 나 왜 이거 빨간색으로 쳤음? 둥신이네.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괜찮지? 펜을 사셨네요? 갈았어요. 빨리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그치? 잠깐만. 플러스 잘 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이후에 그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경험 이후에 글 틀어지는 거 느껴져? 나만 느껴지는구나. 틀어졌지? 느껴졌어? 느껴졌다는 소리지? 안 느껴졌어? 충분한 경험 이후, 시간 표현.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이후에, 아까는 뭐라 그랬어? 시작부터. 시작점에서는, 사전 지식을 좀 넣어놓는 게 좋아. 근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이후야 지금은. 그럼 시작부터 아니죠. 글 틀어진 겁니다. 충분한 경험 이후에는 이 합리적 행위자의 행동이 어떻게 된대요? 효율적으로 독립적이게 돼? 보호적이게 돼? 이렇게 물어봤다. 됐죠? 뭐에 대해서? 사전 지식에 대해서. 자, 사전 지식에 대해서 독립해야 될까? 보호해야 될까? 독립해야 되겠죠. 괜찮? 그래서 요 지문에서 이제 요 문장에서 글이 틀어졌다는 걸 좀 아셔야 여기 사전 지식을 좀 독립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 정답?
뿌뿌뿌 해가지고 몇 번? compensate randomly independent 4번이죠. 자, 괜찮나요? 됐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패턴이냐면 들어봐. 야, 사전 지식에 의존하면 안 되지. 빨간색. 됐죠? 야, 근데 시작점에서는 좀 처음 단계에서는 사전 지식이 꼭 필요해. 아니면 랜덤하게 막 움직일 거야. 근데 충분한 경험이 지나면 좀 사전 지식 좀 버리고 사전 지식에서 좀 독립해야지. 됐죠? 좀 스스로 배워야지. 이런 얘기예요. AI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었어? 시간 표현에서 반응하거나 역접에서 반응을 했어야지. 여기서도 역접에서 반응을 했어야지. 이렇게 잡았어야 됐다고요. 안 그러면 얘가 노란색으로 읽혀버리잖아? 그럼 사전 지식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로 와요. 프로텍티브로. 자, 지금 제 말 이해돼? 예, 요 말까지 잘 정리해 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 두 개 별표 잘 달아놔. 여기서 글 틀 수 있었는지, 여기서 글 틀 수 있었는지. 오늘 혹시나 사고로 지문을 못 풀어온 친구들은 혹시나 피치 못할 이유로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냥 깨끗한, 제가 PDF도 다 올려드렸죠? 깨끗한 PDF 필기 안 돼 있는 거 보시면서 직접 다시 해보셔야 돼요. 기출은 3번, 4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지? 자, 워크북 말고 앞으로 와보죠.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요? 아니 뭔가 좀 한 번에 얘기하면 될 걸 약간 빙빙 둘러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아, 너무 짜증나요. 필자 입장에서 나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지? 아니죠. 근데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그거는 뭐야? 국어 비문학도 마찬가지잖아. 국어 비문학도 한 번에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국어를 안 좋아해요. 아, 그건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수학도 한 번에 정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 그래서 수학도 안 좋아하는. 그냥 다 안 좋아하는 거였군요. 좋아요. 야, 우리 몇 번까지 했어? 이건 했던 것 같은데? 35번부터 해야 돼. 35번부터 해야 돼. 그래서 국어는 한국말로 수업이라고 하죠. 얘는 단락이 짧으니까. 주제도 하나고. 근데 짧아서 더 어려운 거. 창과 방패군요, 우리. 짧은데 그 안에서 또 돌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맞아. 그거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이제 첫 문장 그냥 주제로 그냥 바로바로 표현해주는 게 많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건 많이 없죠. 그치. 근데 세상이 복잡해. 그렇게 막 주제 하나 갖고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쵸. 그래도, 야, 시작 단계에서는 그나마 좀 자율성이 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돼. 하고 인정하고 싶었던 거지. 어떻게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는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데. 그치. 근데 충분한 경험이 있으면 사전 지식 좀 버리지. 하고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정도 돌려 쓴 것도 아니에요. 필자를 변호하자면 그렇습니다. 그치? 그리고 사실 본인이 이제 대학교 가서 논문 써보고 에세이 써보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겠어요.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는 써야지. 야, 글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그치? 얘네들은 이게 직업이란 말이야. 그쵸? 충분히 읽게 해야 돼요. 너네 이제 조회수를 좀 빨아 먹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 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해야지. 자, 가자. 오버 투어리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네. 이 질문은 70% 나왔어요. 빠르게 읽어드리기 전에 요거 한번 볼까? 역접이다, 그지? 여기서 이제 글 틀어질 확률이 높은데 조금 더 확률이 높았던 게 뭐냐면 다음에 물음표 선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물음표 문장이 나왔어. 이거 뭐야? 서리법. 이해돼?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죠? What does it mean? 하면 야, 그게 뭔 의미야? 야, 그게 뭔 의미야? 라는 건 이거 의미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인 거 알겠지? 서리법은 반어법이라 그랬잖아. 반어적 의미.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해돼? 괜찮아? 가보자. 오버 투어리즘의 개념이라는 거다. 이 과다 투어리즘? 과다 마땅한 말이 생각 안 나네. 그냥 오버 투어리즘이라 할게. 이건요, 어떤 특정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놓여 있는데, 뭐에 대한 가정? 사람과 장소에 대한 가정이야. 이게 일반적인 거죠. 투어리즘 연구에서는. 됐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되게 일반적인 거죠. 괜찮아? 다시 오버 투어리즘은 뭐에 대한 특정한 가정에 놓여 있다고?
사람과 장소에 대한. 됐죠? 근데 이건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거래. 계속 둘 다, 여기서 둘 다는 누구? 사람과 장소는 둘 다 여겨져. 뭘로 여겨져? 명확하게 정의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걸로 여겨져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개념도 생긴 거죠. 장소도 따로, 사람도 따로. 따로따로니까. 다음. 사람들은요, 프레임되죠. 뭐라고 프레임되죠? 아, 그냥 묶여져 있는 사회적 행위자로 프레임되어지고요. 아, 이게요, 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든 손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든 뭐 상관없대. 다음. 장소는요, 비슷한 방식으로 다뤄지는데 뭘로 다뤄져? 안정적인 그릇으로 다뤄져. 장소는 그릇이고 사람은 내용이야. 그게 딱딱딱 나눠지는 거라고. 넘어갈게. 그래서 장소는 이 관광객들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왜? 장소는 그릇이고 사람은 따로니까. 이 투어리스트로 가득 찰 수 있고요.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통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빨간색 이게 끝이네. 결론, 오버 투어리즘은 뭐야? 이거죠. 장소가 관광객들로 가득 차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오버 투어리즘이래. 됐죠? 근데 글 틀어지래. 누가 봐도. 봐보자. 야, 도대체 사람들이, 이 장소가, 이거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 패턴이다. 깨알같이 느껴.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 도대체 뭔 의미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됐지? 그러면 오버 투어리즘이란 개념에 대해서 호의적이야, 안 호의적이야? 굉장히 안 호의적인 거죠. 오버 투어리즘이 뭔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끝. 그래, 주제 여기서 찍으셨어도 무방. 오버 투어리즘? 말도 안 됨. 개소리. 말도 안 됨. 엿먹으세요. 이런 거 아니고. 됐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뒤에 좀 이제 나연이가 좀 짜증나는 패턴이 나오는데 들어보자. 예시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예시를 뭘 쓰면 돼? 노란색 쓰면 되잖아. 그지? 야, 오버 투어리즘이 뭔 의미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나연아 화내지 마. 특정 관광 명소의 예시가 있대. 볼래? 특정 관광 명소의 예시가 있는데 어머나 수용 능력을 제한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오버 투어리즘 때문인 거 아니야? 수용 능력을 제한했잖아. 그리고요, 거기에는 더 많은 방문객을 위한 여지가 거의 없어. 공간이 거의 없어. 이건 뭔 얘기야? 빨간색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에 지금 예시로 빨간색을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읽어주셔야 돼. 다음. 이거요, 적지 않은 경우래. 그러니까 많은 경우란 얘기죠. 뭐에 많은 경우래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는 예를 들어 에펠탑 같은 거,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 그러니까 필자가 잠깐 인정한 거야. 에펠탑이나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서는 오버 투어리즘 인정. 괜찮아. 하고 잠깐 인정해 준 거야. 이거 빨간색입니다. 그러나 여기 왜 나왔는지 알겠어? 그러나 장소, 도시와 같은 장소에서는, 도시에서는 아니면 지역이나 심지어 나라들 있죠. 이런 도시나 지역,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관광지로 홍보가 되고, 그리고 막 오버 투어리즘의 희생자로 묘사가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황이 되게 복잡하대요. 뭔 말 얘기야? 오버 투어리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나 나라 같은 경우에서 오버 투어리즘이 뭔 의미야?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가보죠. 일로 와볼래? 여기까지가 주어네. 맞지? 여기서 끊을 수 있겠어? 됐죠? 초과적인 것, 아니면 비율에서 벗어난 것. 이거 오버 투어리즘 개념 맞죠? 초과적인 것, 비율에서 벗어난 것. 이건요, 매우 어떤 개념이래? 상대적인 개념이래요. 초과적이란 건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거 조금 더 뭐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대요. 사실 다른 측면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대. 예를 들어 뭐보단? 물리적 수용 능력보단. 됐죠? 예를 들어 볼까? 어떤 자연스러운 악화나 아니면 경제적인 누수, 이런 것과 관련돼 있대요. 됐죠? 예를 들어 볼까? 뭐는, 이거 not to mention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야.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됐죠? 정치나 아니면 뭐 지역 간의 균형 역학, 힘의 역학,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뜻이에요. 됐죠? 도시에서 어떤 도시가 이제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통받는다는 건 얘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죠? 그것보다 오히려 정치 같은 거, 뭐 악화 같은 거, 경제 누수 같은 거, 정치나 아니면 지역 간의 불균형 같은 거, 이런 게 더 문제인 거지. 됐지? 물리적으로 수용 능력이 부족한 건 말이 안 된다, 도시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뭐 이렇게까지는 정확하게 안 읽으셔도
됐지? 여기서 글 정도만 잘 바꿔놓으시면 끝나네.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의 제목은 뭐야? 오버 투어리즘 말도 안 돼. 특히 지역이나 도시 같은 개념에서는. 정답 몇 번? 5번. 오버 투어리즘, 야, 사람이나 장소에 관한 문제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야. 5번 끝.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잘 보시면 되겠고, 요 지문도요, 글이 어떻게 틀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돼. 글 틀어졌고, 여기 하웨벌에서 글 왜 틀어졌는지. 됐죠? 그래서 빨간색 갔다가 잠깐 노란색 하는 요런 패턴입니다. 됐지? 다음 가보죠. 선지에서도 볼 거 없고요. 얘들아, 41번, 42번 나왔거든? 요건 시간을 한 4분에서 5분 정도 쓰시면 되는데, 단락이 전환됐으면 제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기억나? 응. 역접 표현일 수 있다 그랬어. 괜찮지? 고마워. 아, 좋아. 혼자 노는 것 같네. 좋아요. 아주 좋다. 가자. 사건이 지금 알아차려지면, 지금 사건이 이제 관찰되고 있다. 뭐 한대요? 나 안 할래. 너네가 해봐. 저 현타가 와가지고 사건이 지금 딱 알아차려졌어. 뭐 한대? 온루커가 그냥 길에 서 있는 관찰자야. 관찰자. 관찰자가 뭐 한대요? 결정해야 된대요. 그게 뭔지? 이멀전시인지. 그쵸? 멜로디 넣지 마세요. 됐죠? 자, 그게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돼. 다음 문장. 긴급 상황이란 건 뭐래요? 항상 라벨 붙어 있진 않대. 뭘로? 그러한 것으로서 라벨 붙어진 거 아니래. 그러한 것 뭐? 긴급 상황으로서. 됐지? 예를 들어 볼까? 이 웨이팅룸에 들어오는 스모크는 뭐래요? 불에 의해 야기된 걸 수도 있지만 또 뭘 수도 있대? 그냥 스팀 파이프의 누수일 수도 있대요. merely 단지 그냥 누수가 살짝 된 걸 수도 있대. 다음, 이 거리의 비명은 신호일 수 있어. 공격의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대요? 그냥 가족 간의 어떤 작은 다툼일 수도 있대요. 이거 그냥 작은 다툼이에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다음, 이 문 앞에 놓여있는 이 남자 있잖아요. 문 앞에 놓여있는 이 남자는요, 이 만성 동맥증을 겪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술 취해서 뻗어서 자고 있는 걸 수도 있대. 그렇죠? 아니, 되게 읽기 쉽잖아. 사실 41번, 42번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예시가 되게 많고 실험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읽어봄직해. 읽어. 이런 가성비 문제를 넘기면 뭘 풀 거야, 그치? 너무 끝났네. 됐지? 이 글의 주제는 하나야. 아직은. 첫 번째, 뭐예요? 예시 읽다가 넘기면 어떡해. 주제 뭐야, 이거? 위기 상황인지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뭐 해야 돼? 판단해야 된다고요. 됐지? 근데 이 두 번째 요 단락 봐봐. 두 번째 단락. 글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판단해봐. 첫 문장 읽고. 시작. 안 틀어져. 오! 왜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가보죠. 이 상황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 됐지? 이거 사람은요, 종종 봐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야? 온루커죠.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근데 뭘 본대? 주변을 본대.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반응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주변을 본대. 그걸 틀어진 거 안 틀어진 거? 틀어진 거? 안 틀어진 거? 자, 여기까지는 인정. 여기까지. 상황을 해석하고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싶다. 이 사람은요, 주변을 본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안 틀어진 거야? 안 틀어졌구나. 뭐 틀어진 거?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 그 새로운 얘기가 났잖아. 주변을 본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글이 무조건 야,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안 틀어져요. 다시. 사건이 알아차리려면 이거 분명히 뭐 결정해야 돼.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 한눈에 안 보여. 됐죠? 됐지? 근데 이게 글이 틀어진다는 게 야, 사실 뻥이다? 미안. 이거 결정 안 해도 돼. 이렇게만 글 틀어는 게 트는 게 아니라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생각지 못한 소재가 나와도 글이 틀어진 거야. 해석을 하려는 그 사람은 그 주변을 본대잖아. 괜찮아? 그럼 이 글의 주제는 결정해야 된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결정하려고 주변을 본다가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거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이걸 주제로 다시 잡았어요 하면 인정.
뭐 인정? 그러니까 글이 틀고 안 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주제를 바꿨냐고. 주변을 본다는 말을 기억 속에 넣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주변을 본데 나는 그냥 노란색으로 잡아볼게. 새로운 소재라고 보고 가보자. 만약에 모두가 calm하고 indifferent 해. 차분하고 무관심해. 그러면 그는 뭐 한대요? 그렇게 남아있을 거래요. 주변 보고 결정하는 거 맞네. 다음. 만약에 모두가 강하게 반응하면 그는 기민하게 대처할 거래. 맞네. 다음. 이런 경향성은요. 단순히 맹목적인 수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목적인 수능이 아니라 평범하게 우리는요. 많은 귀중한 정보를 끌어낸대. derive. 끌어낸대. 누구로부터? 뭐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그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요. 됐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끌어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다음. 만약에 얘들아 요 문장 별표 붙여봐. 붙여. 구문도 판단해. 오, 굉장히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 좋아요. 나연이한테 물어봐야지. 일단 뭐가 보여요? 예시가 보여요. 그죠? 이시랑 예시랑 이시랑 구문적으로 좋아요. 그럼 뭘 말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시랑 후가 보여요. 뭐예요? 이때 근데 후 네, 박으로 바꾼 강 강조예요. 훌륭해요. 이때는 두 개니까, 그지? 가주어 진주어도 있으니까. 이때 강조예요. 너무 잘 봤고. it is 뒤에 명사 있으면 이때 강조라고 그랬죠. 됐죠? 근데 갑자기 막 트래블러 얘기, 여행자 얘기 나오고 막 레스토랑, 도로에 있는 레스토랑 픽하고 있으니까 이건 뭘까? 예시예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한 거거든. 당연히 뭔 얘기해야 돼? 뭘 결정할 때 주변 상황 보고 결정하는 얘기가 나오지. 그게 노란색이니까, 그죠? 해봐. 하나 더. 여기 있는 in ing. 이거 뭐였지? 뭐뭐 할 때. 그럼 봐봐. 길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을 하나 고를 때 rare traveler. 거의 희귀한 트래블러. 이런 트래블러는 거의 없대. 어떤 트래블러? 멈추기로 결정했어요. 어디에서요? 한 장소에서. 어떤 장소? 어떤 다른 차가 주차장에 안 보이는 레스토랑을 고르는 트래블러는 거의 없대요. 됐죠? 그러니까 주차가 많이 돼 있는 레스토랑을 고른다고요. 됐죠? 주변 사람 보고 판단한다는 예시 맞네. 통과.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 다음 질문 아니라 다음 단락. 얘들아, 덧도 나왔다 심지어. 그럼 여기서 글 또 틀어질 수 있는 거야. 확인해. 다음 문장 읽고 어떻게 글 틀어졌는지 판단해봐. 시작. 틀어진 거 느껴지죠?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는 게 어머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대요. 그래, 주제 끝났네. 됐지? 주황색으로 읽으시면 됐던 거예요. 계속 이제 연구되는 어떤 무반응, 환자들의 어떤 무관심, 이 치과의 웨이팅 룸에서 됐죠? 사람들이 되게 무관심하고 냉담해 보이거든. 근데 이건 사실은요 거지 같은 지표래요. 뭐에 대해서? 그 내면의 긴장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여겨지거든. 또한 되게 창피하다고 여겨져요. 뭐 하는 게요? 너의 쿨함을 잃어버리는 게요. 그러니까 막 발 동동 구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잠재적으로 좀 기민한 상황에서 모두가 뭐처럼 보여요? 좀 덜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보다. 됐지? 이 대중은 그러니까 이 행동하지 않음을 강요할 수 있어요. 그 멤버들에게. 됐죠? 뭔가 되게 기민한 상황인데 하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으면 별일 아니네 하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함으로써? 이렇게 의미함으로써요. 이 수동성을 통해 뭘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게 함으로써 좀 되게 어렵고 힘들고 기민한 상황인데도 좀 무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 어떤 개인, 이 대중 속에 있는 어떤 개인은 두려워하는 거죠. 뭘 두려워하는 거죠? 그가 좀 바보 같아 보일걸요. 마치 그가 좀 긴급 상황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됐죠? 이게 주제예요. 정답 골라볼까요? 1번이죠? 잘 찾았니? 야, 우리는 독립적으로 판단해? 아니, 대중의 결과. 근데 얘들아, 여기서 결과가 뭐죠? 안 좋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 됐죠? 잘못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는 개념. 됐죠? 1번으로 다 포괄하는 거였습니다. 됐지? 다음 질문.
잠깐만. 우리 원장님의 카톡이네요. 아, 문 때문에. 저녁에 고쳐놓으신다고 하는데 하하 너무 좋다. 뭐지? 자, 다음 지문 까지만 하고 좀 쉴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죠. 얘들아, 우리 근데 38번 하지 않았나? 그죠? 안 했나? 안 했어. 안 했어요. 와, 우리 안 했어요. 38번 좀 어려웠죠? 아닌가? 별로 안 어려웠나 보네. 2번이라고요? 아, 두 개 중에 헷갈렸다고? 자, 가볼게. 일단 요거부터 가보자. 요건 48%. 그러니까 제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어려웠던. 됐지? 첫 문장 잘 잡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뭐 한대? 나 안 하려고. 컨셉을 좀 바꿨어. 아이들이 뭐 한대? 안 어울려요. 아이들이 아니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아이들이 뭐 한대? 놀아요? 아이들이 어디 논다는 얘기야. 놀이. 그러니까 놀아요가 아니라 얘가 동사니까, 그죠? 이동해요. 아이들이 자 이동하고 있어요. 오, 좋아요. 놀지 않고 이동하고 있어요. 뭐와 뭐 사이를? 노력 없이 이동한대. 뭐와 뭐 사이를? 놀이와 몰입. 좋아요. absorption 하면요, 흡수된 거니까 몰입된 거야. 어디에서? 이야기에서. 됐죠? 자, 이 지문의 주제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노력 없이, 얘들아, 근데 플레이가 혹시 놀이 말고 살짝 무슨 느낌 있는지 알지? 연극이랑 몰입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은 막 갑자기 막 그 슈퍼 사장님도 됐다가 갑자기 막 간호사도 됐다가 막 지들끼리 막 몰입을 많이 하잖아. 연극도 하면서. 이게 되게 경계 없이 막 왔다 갔다 거린다고요. 마치 뭐처럼요? 두 개가 어떤 형태인 것처럼? 같은 활동인 것처럼. 막 연기도 하고 몰입도 한다고요. 애들은. 다음 문장. 되니? 되겠지? 자, 역할을 맡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야? 플레이 하는 거야. 어디에서? 이 서사적으로 구성된 해적 게임에서. 이 해적 게임에서 나는 해적하기나 하는 거. 이건요, not very different. 그렇게 다르지 않대요. 뭐와요? 얘들아, 이때 identify 뭐야? 동일시. 좋다. 역할을 가지는 건데요. 어떤? 이 한 사람이 영화를 볼 때 그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대. 묻자. 해적 게임에서 내가 역할을 하나 맡는 게 뭐야? 플레이고요. 그쵸? 영화 볼 때 이 캐릭터들과 동일시하는 거, 이거 뭐야? 몰입이죠. 이게 몰입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요. 앞문장과 같은 말이네. 맞지? 이렇게 붙여서 읽고 통과시키는 거야. 다음 가보죠. 그거 뭐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 It might be thought that. 뭐라고 여겨져요? 그들이 청소년기로 가면서 역접이네. 나 왜 역접으로 봤어? 시간 표현. 아이들 얘기하다가 청소년 얘기하니까요. 자, 청소년기로 왔다. 그때도 뭐라고 여겨진대? 사람들이 뭐 한대요? 뭐야? 아이 시절에 플레이를 포기한다고 보통 여겨진대. 그러니까 노란색이네. 청소년기 때 포기하는구나. 어머나, but. 그러나 this is not so. 그게 그렇진 않대요. 좀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다시 빨간색으로 왔네. 다음. 대신에 이런 활동의 베이스와 이 흥미가 바뀌고 발전해요. 뭘로요? 놀이하고 스포츠를 뭐 하는 거? 플레이하고 뭐 하는 걸로? 보는 걸로요. 그리고요, 이 연극의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픽션을 보는 걸로요. 또요, 요즘은요, 비디오 게임까지 발전한대. 그러니까 아이 때 이렇게 그냥 노력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게 청소년기 때 포기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는 비디오 게임이나 소설 보는 거나 스포츠 보는 거 이런 걸로 발전한다고. 청소년기에. 다음. 소설에서는 한 사람이 가능 세계에 들어갈 수 있대. 이거 뭔 소리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소설에서.
몰입도 하고 연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세상에서 감정을 경험할 때요. 이건요. 표시가 아니야. 무슨 표시가 아니야? 우리가 좀 일관되지 않고 후퇴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야. 됐지? 그건 뭘로부터 유래된 거야? 우리의 어떤 은유적인 변형이요. 스스로의.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은유적인 변형으로부터 유래된 거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어떤 방식?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소설 보면서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거 이거 아이 때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포기하지 않고 이런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바뀐 거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됐죠? 아이 이후에도 플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대안된 형태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해서 4번 48%.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2번입니다. 2번 21% 나왔어요. 이유인데요. 무슨 이유? 아이 시절에 상상력 있는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이유. 얘들아 이거 왜 오답인 줄 알겠어? 아이 시절 얘기 아니잖아요. 이 질문 청소년기 시절 얘기잖아. 애초에 2번이 틀렸어요. 아이 시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 시절에 동일시하는 심지어 이유는 정답이 아니죠. 그냥 동일시 한다고 썼지 동일시하는 이유가 뭔지는 안 썼어. 됐죠? 이유도 틀렸고 아이 시절도 틀렸어요. 지문의 주제를 정확히 고르시기. 괜찮지? 4번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8번 보시고 몇 개 더 처리하고 가시죠.